충치가 만약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6살 때 올라오면은 실란트로 홈을 메우는 거를 해줘서 충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고 끈적끈적하고 그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죠. 그거 먹고 양치 안 하고 잘 자고 그러면 이제 충치가 너무너무 맞습니다. 잘 생깁니다. 충치가 조그만하게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레진 치료를 하자고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레진 치료보다 조금 충치가 더 넓어졌어요. 아니면 치아 사이 충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인네일을 하자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인네일보다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온네일을 하는데 온네일조차 안 하고 바로 크라운으로 넘어가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충치가 깊으면 또 신경치료 하재요. 근데 이제 신경치료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으면 바로 발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재신경치료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발치유하고 거기 공간을 브릿지로 하든지 그냥 살든지 임플란트 하든지 틀리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충치로 인한 생로병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치아를 최대한 안 깎고 싶어서 나 이거 인네이나 온네이 아니면 크라운 안 하고 이제 레진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했는데 레진이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지만 레진으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레진으로 해놨다가 치아가 파절이 된다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은 치아가 금이가 있는데 그거를 크라운으로 안 넘어가고 레진으로 한 다음에 오히려 발치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대한 근거 설명을 들으시고 저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경치료 나 안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일단 치아 사이 충치 있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야 된대요. 만약에 충치 제거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막 기둥도 세워야 되고 크라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신경치료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되게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하면 무조건 크라운 해야 되나요? 뭐 어금니인데 뭐 크라운 안 해도 되나요? 안 할 수는 없나요?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 후에 염증이 생겼는데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데 신경치료까지 했으니까 최후의 방법까지 했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방법이 진짜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신경치료까지 실패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좌절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네이로 가느냐 크라운으로 가느냐를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거는 실은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우식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남아있는 본인의 치아의 양을 보고 인네이로 가느냐 크라운으로 가느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전체 치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환자들이 추가 비용 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음 단계의 치료 계획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저희가 솔직히 현미경까지 갖다 놓고 신경치료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신경치료 제발 안 할 수 있으면 하지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치과사들은 본인 치아에 대해서는 신경치료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완전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환자가 일단 아프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크라운 씌워놓고 아플까봐 일단 신경치료까지 하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요즘 완전 대세인 VPT 바이탈 펄프 세라피에 주목을 해라. 예전에 일부 신경을 제거하는 것들이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실은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제로의 발달로 이제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쓰더라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목하시면 전체 신경 치료를 피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게 크랙 치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씹을 때 어떻게 얻어 걸릴 때 찌릿한 그 예리한 통증이 있을 때 초기에 치료를 개입을 하게 되면은 신경 치료를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씹을 때 아프니까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해야 돼요. 여기 상담받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치주질환, 잇몸질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 보험 항목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난 스케일링만 받으러 왔는데 마취하고 뭘 긁어내야 된다고 하고 잇몸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싫죠.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이거를 내가 돈도 내야 되고 여기 마취해가지고 째가지고 막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환자도. 그러니까 환자도 싫어하고 치과사도 돈이 안 되니까 싫어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진료이기는 하다. 그래서 맨날 안타까운 분들이 맨날 치과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았는데 왜 점점 잇몸이 나빠지나고 하나고 나는 이제 잇몸이 태생적으로 정말 유전적으로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스케일링만 받지 마라. 적절한 시기에 치주 소파술도 있고 치주 수술도 있고 세균막의 위치에 따라서 더 나아간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될 수가 있다. 그거가 핵심이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주질환
질환이 있어요. 밥을 먹고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시면 늦습니다. 치료를 해도 뼈가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을 때 관리해야 된다.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주기적으로 하셔서 잇몸 질환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